자,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야 각오가 남다를 텐데요. 양측의 이 여야 양측의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일지가 궁금합니다. 먼저 김현정 의원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정부 질문 어떤 부분에 가장 집중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네, 오늘 정치 분야를 시작해서 4일 동안 이제 그 대정부 질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정기국회 목표를 회복과 개혁과 성장 그리고 대한민국 정상화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 그리고 통한 이제 국가 정상화 그리고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의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그런 국회를 만들겠다 이런 것이고 또 이제 검찰, 언론, 사법 등 3대 개혁 입법의 구체적인 방향과 일정을 국민께 설명드리고 뜻을 모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이제 적국 재정을 통한 민생 회복, 한미 간세 협상 후속 대책 그리고 미국의 한국인 구금 사건 등의 현안에 대해서 더 강도 높고 효율적인 대책을 정부에 촉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김현정 의원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그 야당에서 지금 계속해서 비판을 하는데 이 내용이 이제 사실 그 미국에 파견된 우리 노동자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향후의 대미 투자와 또 관련되는 등 국익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뭐 국익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그동안 비판하셨으니까 이제는 지금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 가지고 국익을 위해서 대응하는 것이 정치권의 도리다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그 사실은 그 뭐 동맹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과도하게 사전 통지도 없이 우리 노동자들을 체포 구금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했고 또 신속하게 그 석방 그 합의도 도출한 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우리가 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 뭐 사과 표명도 좀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저희가 정부에서 초기에 빠르게 유감 표명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미국 정부에서도 그 구체적인 그런 액션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 그 크리스토퍼 랜도 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해 가지고 조지아주 구금 사태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뭐랄까 이렇게 재발 방지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재입국 하는 데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전언을 했고요. 또 우리 정부에서도 그 외교부와 국무부 간에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제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게 좀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이슈라서 김희정 의원께 한 질문만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경제 전문가시도 하고요. 이번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일본은 여하튼 25%에서 자동차 분야는 15%가 돼서 오늘 또는 내일쯤에 시행에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에 우선한 협상을 해야 된다. 우리가 손해보는데 서명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많은 국민들도 공감할 겁니다. 그런데 당장의 이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여전히 자동차가 25% 관세를 내면 주요 경쟁 차량 생산국인 일본과는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우리가 검토하고 좀 대응을 해나가야 될까요? 일단 그와 관련해서는 그 미국의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센터의 그 선임 경제학가인 딘 베이커가 한 말에서 답이 있는 것 같아요. 한일 협의를 수용하는 것은 어리석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가 지금 25% 적용되기 때문에 그 기업한테는 타격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3,500불, 최대 5천억 불에 달하는 뭐 700조에 달하는 것을 그냥 그 투자의 조건이 무조건 미국이 정한 방식, 시기, 분야에 대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일본이랑 똑같이 하라라고 상무장관이 빨리 관세를 내든지 뭐 합의안에 서명하라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강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관련해서 그렇게 이제 미국에 있는 싱크탱크에서조차도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정말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급하게 뭐 서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니고 그 구체적인 투자 요건이라든지 뭐 원리금 그 상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국익에 도움되는 거로 정해진 이후에 합의 서명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실제로 일본 우리가 지금 이번에 저 대미 투자로 합의했던 3,500억 불이 486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외환 보유국의 84%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투자와 원리금 상환대까지는 50대 50으로 서로 배분을 하고 한국과 미국이 그리고 투자금을 다 상환하게 되면 90%의 이익을 다 미국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사실 투자가 아니라 거의 뭐 약탈 수준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그 합의안에 덜컥 서명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외환 시장이 붕괴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기축 통화국이기도 하고 미국과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어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저 준기축 통화국도 아니고 또 이렇게 통화 스와프가 체결돼 있지도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GDP 규모도 한국보다 2배 이상이고 또 외환 보유액도 3.2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이 관련해서 일단은 그 미국한테 우리도 일본처럼 그러면 그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자라고 지금 제안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는 아주 그 협상을 잘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어쨌든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좀 난항이 좀 예상이 되는데 워낙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작정 국익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시간에 쫓겨서 협약하는 것은 그건 온당치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사안이 상당히 뜨거운 주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사퇴 요구인데 대통령실에서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이 2번 나왔습니다. 첫 번째 브리핑에서는 원칙적 공감의 의미를 담았다가 다시 브리핑을 내서 오독 오보다 원칙적 공감이 아니다. 사실상 입장을 유보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 변화가 되는 이 발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 뭘까요, 김현정 의원께서는? 일단 뭐 대통령실의 그 공식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부 언론 보도의 오독에서 비롯된 논란이고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한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없다 이렇게 했고 다만 이제 상권 분립하고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해서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래서 저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권 분립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은 국민 주권의 원리 아래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되는 것도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법부의 독립이라 해서 사법부가 뭐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헌법과 법률에 정한 그런 기준들은 준수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인데 그와 관련된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9일 만에 파기환송 해서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을 하려고 시도했던 것은 심대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내란 숙의 우두머리를 구속 취소해주고 이런 것들이 국민적인 법감정에서는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모든 전문가나 율사들도 그 구속 취소 결정은 잘못됐다라고 해서 법원 행정처장조차도 그 항고를 통해서 다퉈봐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검찰총장도 항고도 하지 않고 그냥 끝내버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법원에서 자정 노력하지 않고 그냥 방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노상원 수첩에서 보면 지금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판사들까지도 체포해서 뭐 구금하고 사살하고 이런 얘기들까지 나와 있는데 그런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입장 표명이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대선 개입과 그 내란 수계의 재판을 오히려 침대 축구하는 식으로 지금 지원시키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예. 사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와 행정부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선출된 권력 아닙니까? 그래서 선출된 권력이 그 민의를 대변해 갖고 이런 요구를 한다면 조희대 대법관에 대해서 사퇴하라는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사법부에서도 좀 자성하면서 받아들여 갖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자성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한데 그냥 그런 것은 없고 오로지 그냥 사법부 독립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국민적 공감대가 지금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현정 의원 발언 내용에 있어서 제가 확인차 여쭤봅니다. 그러면 김현정 의원께서는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석방해 준 배경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영향이 사전에 있었는지는 확인할 바는 없지만 그 지금도 시간 의뢰가 구속 취소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도 날로 하라라고 정답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으로 유일하게 딱 한 번 윤석열 내란 수개한테만 적용한 거잖아요. 그건 잘못됐잖아요.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관 아닙니까? 그 항고를 통해 다퉈봐야 된다라고까지 국회에 나서 얘기도 했는데 그냥 방치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자정 노력을 하지 않은 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네. 네, 저도 알겠습니다. 잠깐 한마디만 좀 드리면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국민의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돼서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란 종식 빨리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종결을 시켜야지 국민 통합도 시키고 국가를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걸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원성 근거로 얘기하는 이원성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 법사위 소위에 지금 이게 해부되어 있는데요. 제가 법사위 간사나 이 법사위원들 다 물어봤는데요. 지금 조기현 변호사가 잘 설명도 했지만 법관, 그러니까 재판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뽑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헌법이 어디에서 이원인지를 모르겠다. 지금 좀 전에 우리 정 대변인께서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 추천 인사에 국회가 들어가고 헌법 저기가 들어가고 변호사회가 들어가서 그것이 이원적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조차도요 이원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삼으니까 그조차도 수정하겠다라는 의사까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법사위원들도.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이원적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내란 종식을 빨리 종식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만 동의가 된다고 하시면 이원성 요소가 있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셔서 그걸 제거하면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그냥 이원성 요소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 주장 그래서 이게 본질이 이원성이 있는 거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원성 요소가 없도록 지금 한다는 거고 지금까지도 이원성 요소가 없지만 정치적 정쟁의 요소조차도 제거하고 하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슨 이원 이렇게 얘기할 이유는 저는 알겠습니다.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바로 김현정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주말 일요일 김희석 국무총리 중재로 네.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가 만났습니다. 이른바 최근에 이 합의문 파기와 관련해서 특검 관련 합의 파기와 관련해서 병청 갈등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김병기, 정청래 두 사람 간의 갈등인데 박수현 의원은 100% 갈등이 봉합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화면을 지켜본 일각에서는 또는 그 비율에 따라서는 아니다. 갈등의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갈등은 봉합됐다고 저는 보죠. 네. 솔직하게요. 예. 갈등 봉합된 거 앞으로 이제 당과 원내 대표 간에 이제 이번처럼 이렇게 여야 간에 협의한다든지 국회 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이제 호흡을 보면은 이제 그건 이제 확인이 될 것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분 다 전부 다 여당 집권 여당의 당 대표랑 원내 대표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소통 과정에서 일어났던 해프닝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미 총리의 주재로 해서 같이 만나서 그런 모습들도 국민들한테 보여서 안심하게 좀 하시는 그런 측면도 있고 오늘 최고위 시작할 때에도 두 분이 오늘 정청래 당대표가 특별하게 원내대표를 향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이 심하고 힘든 며칠을 보낸 것 같다. 힘내시기 바란다. 더 찰떡같이 뭉치고 차돌같이 단단하게 원팀 원보이스를 가겠다. 이렇게 또 발언도 특별히 좀 해주셨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화롭게 단단하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정 의원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간의 협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 공유 안 했나요? 아니요. 전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고 네. 당대표랑 최고위원 자리에 저도 배석했었는데 그때 다만 이제 이원 소지가 있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와 이제 정보조직법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여야 간에 이제 서로 이제 협상을 하잖아요. 협상을 하면서도 당과 또 법사위원들 그리고 특위위원들과 소통을 한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그 소통하는 과정에서 서로 그 표현의 차이라든지 받아들이는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원내대표가 이제 종합해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여야 원내에서의 그 협의된 내용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 예. 이후에 이제 그 당대표와의 그 이견 차이가 생겼던 것이고요. 그래서 당대표가 다시 재협상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그 재협상 관련된 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보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보고를 안 받은 것도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같이 협의하면서 소통한 건 맞고요. 네. 협상한 건 맞고 다만 그 보고하는 서로 협의하는 그 내부 협의하는 과정에서의 소통에서의 좀 차이가 있었다. 소통하는 과정에서의 해프닝이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건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그 여야 원내 지도부끼리 합의한 이후에 그 파기한 적은 국민의힘이 훨씬 더 많습니다. 권성도 원내대표 시절에 검수완박 시절에도 그랬고 세월호 그 국조 관련될 때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여야 원대들끼리 합의를 하더라도 추인 절차가 있거든요. 그 최고위에 보고하고 의총을 통해서 최종 추인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견이 생기면 그렇게 해서 좀 부득이하게 깨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네. 그런 차원에 있었던 것이죠. 네. 짧게만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면 누구보다도 김현정 의원께서 네. 이 상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일요일 저녁 만찬에 강훈식 비서실장도 왔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된 합의 내용은 대통령실도 공유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 이제 그 과정에서 소통하는 과정에서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대통령께서 이제 확인을 해주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개딸을 말씀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이런 거예요. 이게 원래 특검법 개정안에 처음에 발의된 거는 김용민 의원하고 서용규 의원이 발의했었는데 그때는 기간 연장과 인력 증언만 있었어요. 그 이후에 특이 활동하는 의원들이 그 세 가지 뭐 재판 중계라든지 또는 그 국수본에다가 저기 특검이 수사 지휘한다든지 뭐 군검찰을 수사 지휘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이원 여지가 있다라는 그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원적인 것들을 굳이 왜 넣냐라고 해서 그거를 좀 제외하자라는 논의들이 당내에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런 걸 가지고도 정부 조직법이 9월 25일 날 본회의에서 온전하게 통과가 돼야 되는데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 책임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사실 그 정부가 국정 운영하겠다고 정보 조직을 개편할 때 야당이 다 동의해 줬죠. 근데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동의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그 정보 조직법도 온전하게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책임감이 원내대표한테 강하게 있었던 것 같고 당 대표 입장에서는 그 이제 법사위원들이라든지 이렇게 그 내란 종식하고 이런 정보 조직법보다는 내란 종식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이에서 이제 그 여야 간에 그 협의된 내용을 보고를 하니까 그 보고된 내용을 보고 이제 당 대표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견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견을 제시해서 그 다시 이제 의총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관점에 따라서 보면은 네. 그 책임감 때문에 그랬던 측면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김현정 의원께 이거 좀 확인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떻든 간에 저떻든 간에 병청 갈등 이야기 또는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사이의 명청 갈등 이야기 더군다나 이제 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 전 대표 비대위원장이죠. 상황까지 그렇게 썩 상황적으로 정치적 상황이 지금 순탄하게 돌아가는 것만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났습니다. 그것도 화기애애하게.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맡았던 추미애 의원도 비판하고 이현주 의원도 비판하고 이 장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과거에 이제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같이 했었잖아요. 그런 관계로 찾아가신 것 같은데 두 분은 여전히 뭐 정치에서는 은퇴했지만 엄연한 공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낙연 그 세밀의 상임고문이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그 사진을 공개한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미 그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과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더불어민주당에 건넜는데 거기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찾아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올리는 것은 자기 정치에 전 대통령을 이용한 것으로밖에 저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총리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사선에 전남도지사의 당대표까지 역임하신 분인데 너무 좀 안타깝고 좀 그렇습니다. 잠깐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현주 의원이나 추미애 의원의 비판의 대상은 이낙연 전 총리보다는 대통령 쪽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왜 이용당하냐 이거죠. 자기 정치하려고 본인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 좀 따끔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자꾸 이렇게 이용을 당하냐 이런 취지에서 그걸 오히려 뭐 어떻게 보면 좀 그냥 뭐랄까 이렇게 눈 감아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관점에서 비판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는 안 것 같고 알겠습니다. 성품이 원래 성품이 되게 온화하시잖아요. 그래서 예. 그냥 제 생각에는 당하신 것 같은.